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24일 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경기도 김포에서도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확진 판정되며 방역에 또다시 비상이 걸렸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농가들은 이 돼지 분뇨가 쌓여 또 다른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재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태풍 타파가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프리카 돼지열병 위험 지역에는 더 큰 걱정을 남겼습니다. 바이러스 차단을 위해 뿌린 소독제, 생석회가 빗물에 쓸려 내려가거나 효능이 약화됐기 때문입니다. 강원도는 철원 양돈농가 등 도내 양돈농가에 생석회 6,700포, 135톤을 긴급 배포해 살포 작업을 다시 진행 중입니다. 축사 주변을 진짜 발목이 잠길 정도로 두툼하게 배포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이동 제한 조치가 길어지며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동 제한 농가에서 가축 분뇨를 제때 배출하지 못해 농장 안에 돼지 분뇨가 그대로 쌓이고 있는 겁니다. 일부 농장에서는 저장 용량을 넘어 분뇨가 새고 다른 농장들도 이번 주 중순이 고비라는 것이 철원 지역 돼지 사육 농가가 직면한 어려움입니다. 지금으로서는 막 넘치려고 하는 쪽으로 이제 많이 가고 있거든요. 어디 농장은 지금 넘쳐갖고 돼지 발목에 돈분이 이게 차갖고 그런 농장도 지금 저희 철원에는 지금 한 군데가 좀 생겼거든요. 농민들은 분뇨가 넘쳐 밖으로 나갈 경우 이동 제한 조치의 의미가 사라진다며 동물위생시험소에서 검사를 해 이상이 없으면 분뇨 배출을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해 실시한 이동 제한 조치가 또 다른 전염의 경로가 될 위험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강원도는 농림부에 이동 제한 농가의 가축 분뇨 반출 허용을 요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전염병 차단과 방역 작업, 분뇨 처리의 어려움까지 접경 지역 돼지 사육 농가의 어려움이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규입니다. 도청 이전 문제를 춘천 시민만이 아닌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자는 이른바 공론화 요구에 대해 춘천 정치권이 이 상황을 지역 대결 구도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어디가 됐던 강원 발전을 위한 최적지를 찾자는 제안이 곡해되고 있습니다.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강원도청 이전 논의에 춘천을 제외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사실상 배제됐습니다. 강원도의 미래와 도민들의 편의에 직결된 문제인 만큼 원주 지역 시민단체와 의회는 도민 전체의 의견을 수렴해 결정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춘천 정치권은 공론화 요구를 비판하고 이를 지역 갈등 양상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춘천 지역 유권자를 의식한 정치적 노림수로 오해받을 여지가 충분합니다. 강원 도민들 전체적인 화합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시에서 시로 도청을 이전한 경우에 있어서는 국비를 지원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도청 이전을 위한 특별법에는 강원도청의 경우 국비 지원 근거가 없고 강원도 역시 국비 지원 없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주 지역사회는 도청 이전을 공론화해 결정하자고 요구한 것인데 마치 도청을 원주로 이전하라고 요구한 것처럼 예민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황당하다는 반응입니다. 도청을 원주로 이전하자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다만 강원도 100년을 위해서 강원도민 전체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강원도청을 이전하자. 도청 이전을 공론화해야 한다는 여론은 타 시군으로도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앞으로 도청의 이전이 18개 시군의 균형 발전이라는 측면에서의 새로운 시각으로 놓고 좀 범도민적인 의견을 좀 모아서 도청의 이전 신축 문제를 지역 간 유치 경쟁 차원이 아니라 강원도 발전의 중요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강원 충청 호남 고속철도 연결 사업이 내년부터 시작돼 오는 2026년이면 강릉에서 목포까지 3시간 반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한 강호축 발전 포럼이 강릉에서 출범했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교통망은 고속도로와 고속철도가 수도권과 부산, 수도권과 호남을 중심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 강원도와 충북은 중심축에서 벗어났고 경제 발전도 더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으로 강원도에 고속철도망이 생기면서 전국에서 유일하게 고속철도망이 없는 충청북도가
강원도, 충청, 호남을 잇는 이른바 강호축을 제안했고 이를 발전시키기 위한 포럼이 강릉에서 출범했습니다. 충청도와 호남권 모두가 힘을 합쳐서 이 거대한 프로젝트가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들을 함께 모아갈 것입니다. 경부선과 호남선이 지나는 오송역과 KTX 만종역을 잇는 충북선 고속철도망을 건설하는 것이 이 사업의 핵심으로 2026년 완공되면 강릉에서 목포까지 3시간 30분이면 갈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미래 산업의 중심축이 될 걸로 기대됩니다. 강원도의 평화경제, 오송의 바이오, 전라남도의 블루 이코노미, 광주의 AI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연결될 수 있도록 그런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가고자 합니다. 강원도는 2021년 부산에서 올라오는 동해선, 2026년 강호축이 연결되고 앞으로 동서고속화철도와 동해 북부선까지 진행되면 최고의 교통요지로 부상할 수 있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오는 철도와 호남 쪽에서 올라오는 철도가 겹쳐지고 또 북한으로 연결되는 철도로 연결되게 됨으로써 교통의 중심으로 자리 잡게 될 걸로 보입니다. 대한민국 X축 교통망을 완성할 강호축 고속철도망 구축 사업은 정부의 예비 타당성 면제 사업으로 지정돼 내년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폐광 지역에는 열차 운행이 중단되면서 이름만 남아있는 간이역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 태백과 정선에서는 간이역들을 추억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홍한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하루 평균 승객이 10명 안팎인 작은 간이역이었던 경북 봉화군의 분천역. 하지만 5년 전 산타마을을 조성한 뒤에는 해마다 10만 명 넘게 다녀가고 있습니다. 폐광 지역에도 간이역을 활용해 관광 명소로 조성하는 사업들을 펼치고 있습니다. 정선군은 레일바이크 명소로 유명한 구절리역에 지난해 가상현실과 모노레일을 결합한 벅스랜드를 개장했습니다. 정선역과 나전역 앞에는 올해 말까지 문화 공간 조성 사업을 펼칩니다. 정선선에 있는 간이 역사가 근현대 문화유산으로 보존될 수 있고 또 관광객들에게는 새로운 볼거리 또 체험거리가 될 수 있도록 태백시는 정선군과 함께 국토교통부의 내륙권 발전 선도 사업에 선정된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두대간 문화철도역 사업은 간이역을 추억과 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태백역은 소인국 테마파크를, 철암역에는 출렁다리 등을 조성하며 국내에서 가장 높은 해발 855m 추전역에는 산악탄광 열차 기념관을 세울 계획입니다. V트레인이나 O트레인의 활성화는 물론이고 정선의 A트레인과도 연결할 수 있고 또한 태백역 같은 경우에는 지역 도시와도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관광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정선군은 정선역과 아우라지역 등에 열차 체험파크를 조성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사업비 193억 원 가운데 절반에 해당하는 국비 확보와 관광 명소와 전략 발굴은 과제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홍한표입니다. 인제 지역은 큰 일교차 덕분에 오미자 농사가 잘 되는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지난 봄 오미자가 냉해를 입으면서 올해 수확량이 예년의 3분의 1에도 못 미칠 정도로 흉년이라고 합니다. 김영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골짜기 가득 오미자가 터널을 이루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잎이 무성하지만 막상 안을 들여다보면 거의 비어있다시피 합니다. 가지마다 가득 달려 있어야 할 오미자가 보이지 않습니다. 오미자 하우스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원래는 이곳에 열매가 가득 달려 있어야 되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열매가 안 달린 가지가 훨씬 많습니다. 지난 봄 꽃이 필 시기에 불어닥친 이상 저온으로 큰 냉해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이달부터 오미자 수확이 시작됐으나 농민들의 표정은 어둡기만 합니다. 3만 6천 제곱미터에 달하는 이 농장의 경우 예년에는 20톤 이상의 오미자를 수확했지만 올해는 아직 1톤도 되지 않습니다. 봄에 냉해를 입어가지고 꽃이 수정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전혀 오미자가 수확할 것도 없고 있어봐야 그 상품 가치도 잘 좋지 않습니다. 수확량이 준 것도 문제지만 올해는 품질도 예년 같지 않습니다. 냉해로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다 보니
열매 손질에도 몇 배나 많은 품이 들어야 합니다. 오미자를 명품으로 육성하려는 인제군은 농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6월 달에 피해 농가에 대한 일자 조사를 해가지고 그것을 근거로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게 됐습니다. 올해 인제군의 오미자 재배 면적은 165헥타르. 지난해 600톤을 수확했지만 올해는 200톤에도 못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수확량이 줄면서 가격은 지난해보다 50%가량 올랐지만 그나마 주문을 맞추기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상치 못한 냉해로 오미자 재배 농민들이 우울한 가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맨입니다. 평창 동계올림픽과 패럴림픽 유공자에게 수여되는 훈포장 1,006점 가운데 도내 인사와 단체에게 수여된 것은 300넉 점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강원도에 따르면 300넉 점은 공무원이 78명, 민간인 183명, 민간단체 43곳 등입니다. 이 중 훈장은 36명, 포장은 41명이고 대통령 표창과 국무총리 표창이 나머지입니다. 수여식은 내일과 오는 27일 각각 총리 공간과 서울 더 프라자 호텔에서 2번 열립니다. 학교 부적응 학생을 대상으로 한 청소년 힐링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오는 27일까지 도내 학교 부적응 학생과 보호 관찰 대상 중고등학생 10명이 참여하는 청소년 힐링 프로젝트 나는 걷는다를 진행합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참가 학생들의 학교,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한 것으로 상담 교육 전공자와 하루 20km 이상의 제주도 올레길 코스를 걸으며 내면의 힘을 키우는 미션들을 수행하게 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이 다음 달 말까지 도내 국립공원에 단풍 실황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홈페이지를 통해 설악산 백담사와 양폭 대피소, 주전골, 그리고 태백산 유일사와 백천 계곡 등 주요 단풍 명소 9곳에 대해 단풍 전, 첫 단풍, 단풍 절정 등 3단계의 시기와 주변 실시간 기상 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또 설악산 대청봉과 태백산 문수봉은 국립공원연구원의 자동 영상 장비를 활용한 단풍 사진들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토종 자생식물인 제주 상사화의 추출 물질이 이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억제하는 효과가 큰 것으로 규명됐습니다. 카이스트 강릉분원 천연물 소재 연구센터 양현옥 박사팀은 제주 상사화에서 추출한 활성 물질로 실험한 결과 이 뇌 안의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이 억제되는 것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실험 결과는 국제천연물과 식품 연구 분야의 농업과 식품화학저널 최신호에 게재됐으며 한 기업체에 기술 이전돼 임상 실험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편 제주 상사화는 제주도에서 처음 군락지가 발견된 뒤 현재 대관령 일원에서도 재배되고 있습니다. 경북 지역 근해 통발 어선이 강원도 연안에서 문어 조업에 나서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커지자 강원도가 경상북도에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도 환동해 본부는 올해 9척의 경북 근해 통발 어선이 삼척과 동해 연안까지 올라와 대형 통발을 설치하고 문어를 포획해 어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오늘 경북 환동해 지역 본부를 방문해 그 대책을 요구하기로 했습니다. 근해 어선은 어업 허가권자가 해양수산부 장관이어서 전국에서 조업을 할 수 있지만 도내 어민들은 이로 인해 문어 자원이 고갈되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에 법령 개정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고성군이 지난 4월 산불 피해 산림 지역에 81억 원을 들여 긴급 벌채 사업을 추진합니다. 고성군은 산주 동의가 완료된 토성 면지역 78필지 62헥타르에 대한 긴급 벌채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도로 가시권 50헥타르에는 가을철 경관 복구 조림을 우선 실시합니다. 벌채된 나무는 펠린 연료로 사용되며 벌채목 매각 대금은 사유지 산주에게 지급됩니다. 고성 지역은 지난 4월 산불로 700헥타르의 산림이 피해를 입은 바 있습니다.
춘천 지역의 이사업체들이 독거노인이나 장애인 가구 등 혼자서는 이사가 어려운 저소득층의 이사를 돕기로 했습니다. 춘천시는 지역 8개 이사업체와 저소득층 무료 이사 지원 사업을 약속하고 그동안 이사가 힘들었던 저소득층 가구의 이사를 돕는다고 밝혔습니다. 무료 이사는 매달 최대 8가구에 대해 실시되며 무료 이상 희망 가구는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됩니다. 춘천시는 수질 오염 방지를 위해 생활 주변에 숨겨져 있고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 복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달부터 지하수 방치공 신고센터를 운영해 소유주 없이 장기간 방치된 지하수 관정을 찾아 원상 복구할 계획입니다. 현재 신고된 관정수는 17,000개가 넘으며 춘천시는 소유주가 원상 복구해야 하지만 불분명한 경우 시에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영월 찰옥수수 종자단지에서 올해 156톤의 수확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전망입니다. 영월군은 올해 풍부한 강수량과 옥수수 수확에 맞는 고온 조건으로 올해 목표였던 찰옥수수 우수종자 156톤의 수확을 앞두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